52살,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15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 없던 여자가 단 하루 밤의 실수로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26, 자신의 아들뻘 되는 남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며느리의 남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송미란이라는 52살의 여자입니다. 미란 씨는 37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란 씨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올해 32, 3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 수진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15년이 지나니 단골 손님들도 제법 생겼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을 대하고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밤이 되어 혼자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37의 남편을 잃은 뒤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2살이 된 지금 미란 씨는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아들은 이제 장가를 갔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미란 씨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외롭게 조용히 늙어가는 중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준호와 수진 씨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최근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미란 씨는 당연히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새 보금자리를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집들이 날 미란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진 씨의 부모님과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60 초반으로 보였고 동생은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키가 180cm가 넘는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에 중견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민우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젊고 활기찬 그의 모습이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남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집들이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란 씨는 민우와 몇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미란 씨에게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우의 시선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미란 씨는 그게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도 나가려고 했지만 수진 씨가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너 오늘 술 많이 마셨잖아. 대리 부르기도 그렇고 여기서 자고 가. 내일 아침에 가도 되잖아.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택시비도 아까우시잖아요. 미란 씨는 사양했지만 준호와 수진 씨가 계속 붙잡았습니다. 결국 미란 씨도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방이 2개였습니다. 안방은 준호 부부가 쓰고 작은 방 하나가 남았습니다. 수진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작은 방에서 민우랑 같이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민우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미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소파에서 잘게. 하지만 수진 씨가 그럴 순 없다며 작은 방에 이불 2채를 깔아 놓았습니다. 밤 11시, 미란 씨와 민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이불 2채를 깔아 놓으니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룻밤만 지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먼저 누웠습니다. 민우는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우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란 씨가 뒤척이는 소리에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잠 안 오세요? 미란 씨는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민우가 또 물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죠? 미란 씨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민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누나한테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지금까지 아드님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어머님도 사람이잖아요. 외롭고 힘드실 텐데.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몰라줬는데 26살 청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다니. 그때 민우의 손이 천천히 미란 씨의 손을 덮었습니다. 미란 씨는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미란 씨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만이라도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란 씨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란 씨와 민우는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민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어젯밤 미리 꾸미기를 바랐지만 몸의 감각은 그게 현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 부부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도 미란 씨의 죄책감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란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어떻게 며느리 남동생과 그것도 26살짜리 애송이와 미란 씨는 자신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란 씨는 곧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으면서 어젯밤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52살의 늙은 여자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몸매. 그런 자신이 26살 청년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미란 씨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우의 속삭임, 그의 손길,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쾌락. 미란 씨는 자신이 더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됩니다. 괜찮으세요? 미란 씨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미란 씨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다시 만나고 싶어요. 미란 씨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민우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미란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수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미란 씨는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미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는 미란 씨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란 씨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미란 씨는 불편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준호와 수진 씨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란 씨는 민우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와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민우가 미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미란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에게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하고 민우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밤이 계속 생각나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날 일을 후회하고 있어. 우리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너는 내 며느리 남동생이고 나는 52살 늙은이야. 26살짜리 내가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 민우가 미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처음 어머님을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셔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외로워 보이셨어요. 저도 외로워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미란 씨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다시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만나요. 그 다음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제발요. 민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미란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와 민우는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첫 번째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이 누군지도 잊은 채 민우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52살의 과부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나자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란 씨는 옷을 입으면서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다시는 만나면 안 돼. 민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연락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란 씨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며느리 남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다니. 죽은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 씨는 민우와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계속 만나자고 졸랐지만 미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2살이면 폐경이 올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되자 미란 씨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장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란 씨의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후 미란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미란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52살인데 임신이 가능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폐경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물론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요. 어머님의 경우 아직 완전히 폐경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현재 임신 8주차십니다.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 52살의 나이에. 그것도 며느리 남동생의 아이를. 병원을 나온 미란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뻔했고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울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지우면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것 같았고 낳으면 모든 게 드러날 게 뻔했습니다. 미란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연락이 안 되세요?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미란 씨는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미란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민우가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병원에서 검사받았어. 임신 8주차래. 민우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1시간 후, 민우가 미란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란 씨는 문을 열어주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미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미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미란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고 싶으세요? 아이 지우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낳으시고 싶으세요?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지우자니 죄책감이 들고 나차니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민우가 미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직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우실 수 있으세요. 물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미란 씨는 민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52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책임질게요. 아이 양육비도 제가 낼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미란 씨는 깜짝 놀라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결혼? 너 정신 나갔니? 너는 26이고 나는 52이야. 그것도 며느리 남동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님을 사랑해요. 나이 차이가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우리가 결혼하면 준호는 어떻게? 준호네 부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민우도 그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결혼한다면 준호 부부의 결혼 생활도 파탄 날게 뻔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머님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실 건가요?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미란 씨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한 것입니다. 낙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관계에서 생긴 아이지만 그래도 생명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민우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란 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다행히 반찬 가게 일은 혼자 하는 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며 배를 가렸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반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건강이 안 좋아서 잠시 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장도 새벽에 나가서 봤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미란 씨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준호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바쁘다고,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일과 영양제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미란 씨는 민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민우 때문이라는 생각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미란 씨는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임산부라 출산 시 위험할 수 있으니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히 아이만 낳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나오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수진 씨와 마주친 것입니다. 수진 씨도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왜 오셨어요? 미란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나 친구 따라왔어. 친구가 검진 받는다고 해서. 하지만 수진 씨는 미란 씨의 배를 보고 말았습니다. 헐렁한 옷 사이로 불룩한 배가 보였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임신하신 거예요? 미란 씨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란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임신하신 거 맞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누구 아이예요?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란 씨를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아이예요? 미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남자는 말 못해.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랑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남자를 만난 적도 없으시잖아요. 수진 씨는 계속 캐물었지만 미란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말씀하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준호한테는 말씀하실 거예요?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수진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어떻게 숨겨요? 준호도 알아야죠. 미란 씨는 애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발. 수진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곧 말씀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미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수진 씨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준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임신, 말도 안 돼. 엄마는 52살이야.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 하지만 수진 씨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자 준호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미란 씨는 계속 전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직접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미란 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 미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준호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미란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임신한 거야?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구 아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는데 엄마가 남자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도대체 누구랑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미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자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어.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정신이야? 52살에 임신을 했으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란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사람이야.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넌 몰라.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한 거야.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로 치부될 일이야? 엄마, 지금 몇 개월이야? 미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7개월.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7개월이나 됐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잖아. 미란 씨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남자가 누군지 말 못해.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말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낳을 거야? 미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낳을 거야. 이미 7개월인데 어떡해. 그리고 낙태는 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우리가 같이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미란 씨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누구와 관계를 가진 걸까요?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미란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 씨가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민우도 오고 싶어 했지만 미란 씨가 막았습니다. 준호와 수진 씨 앞에서 민우가 나타나면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작은 아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령 출산치고는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준호도 아기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남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52살 어머니가 낳은 남동생.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기를 안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돌봐줘야겠다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미란 씨는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기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미란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집에서 돌볼게. 준호는 걱정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 씨는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신생아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면 일어나야 했고 수유도 해야 했습니다. 미란 씨는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민우가 몰래 찾아와 도와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고 아기를 재워주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준호가 지어주었습니다. 서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미란 씨는 아들이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는 몸무게가 7kg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란 씨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52살의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아기를 낳다니.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래? 혹시 젊은 남자라도 만난 거 아냐? 미란 씨는 동네를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반찬 가게도 다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미란 씨는 점점 더 집 안에만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준이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미란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혼자 잘 돌볼 수 있어. 준호는 매주 어머니 집을 찾아가 서준이를 돌봐주고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민우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 서준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에게 돈을 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양육비예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미란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우가 계속 주장하자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못하니 수입이 없었고 준호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돌이 되었을 때 준호와 수진 씨가 돌잔치를 해주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미란 씨의 친척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미란 씨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미란 씨는 돌잔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를 보면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예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란 씨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너한테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서준이도 내 동생이고요. 우리가 함께 잘 키워나가면 돼요. 미란 씨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서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서준이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들도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명절 아침, 미란 씨는 서준이를 데리고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과 민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준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이, 삼촌이야. 민우가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민우와 서준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우와 서준이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우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서준이를 대하는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민우의 시선에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서준이 아버지가 민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52살이고 민우는 이제 29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는 수진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민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 때마다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호는 민우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민우야, 나 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나올래? 민우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준호는 민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민우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서준이가 너랑 너무 닮았어. 그리고 내가 서준이를 대하는 태도도 이상해. 솔직히 말해. 서준이 아버지가 너야?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형.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랑 우리 엄마가,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고, 저도 어머님한테 끌렸어요. 그날 밤 한 번의 실수였는데, 어머님이 임신을 하신 거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 그게 말이 돼? 엄마는 52살이고 너는 26이었잖아. 게다가 너는 내 처제 남동생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우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민우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오늘 당장 수진이한테 말해.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옥상에 혼자 남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어머니가 처제 남동생과 관계를 가지다니. 준호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모든 걸 털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울고 있었고 수진 씨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가 미란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아들과요? 당신은 우리 사돈이고 내 딸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미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도 민우지만 당신도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당신이 어른이잖아요. 어떻게 26살 애송이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미란 씨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우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민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랑 우리 가족 망신시킬 거야. 민우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하지만 수진 씨는 민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준호는 깜짝 놀라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 오빠랑 시어머니가 그런 관계였다는 게 너무 역겨워요. 그리고 서준이는 뭐예요? 내 조카이자 시동생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수진 씨는 그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님과 민우도 함께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미란 씨, 그리고 서준이만 남았습니다.
서준이는 어른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우는 내 처제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엄마보다 26살이나 어려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란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몰랐어. 그냥 순간의 외로움 때문이었어. 정말 미안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수진이는 이혼하자고 하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날 텐데.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까지 망가뜨린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수진 씨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는 수진 씨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어머니와 처제 남동생의 불륜 때문에. 준호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52살 과부가 26살 청년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란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미란 씨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에게 말하자 준호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여기 계세요. 하지만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 있으면 너한테 계속 짐이 될 거야. 나는 서준이랑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야. 미란 씨는 짐을 싸서 경기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서 서준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민우가 보내주는 양육비로 충당했습니다. 민우는 매달 15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미란 씨는 다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란 씨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저 어린 아들을 키우는 홀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이는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미란 씨는 서준이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서준이는 미란 씨의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결국 수진 씨와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마치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서준이를 만나러 갔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우는 수진 씨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도 민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와 서준이를 몰래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미란 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서 서준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란 씨는 민우가
올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우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세월이 흘러 서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준이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요. 미란 씨는 그때마다 둘러댔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나중에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 씨는 서준이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 아빠에 대해서. 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날 수 있어. 사실 내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보러 오는 민우 아저씨야. 서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민우 아저씨는 26살이었어. 엄마는 52살이었고 우리는 사랑해서 너를 낳은 게 아니야. 실수로 너를 가진 거야. 하지만 너를 낳고 나서는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서준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민우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예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같이 안 살아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미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 엄마랑 민우 아저씨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 거야. 서준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아빠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미란 씨는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랑 민우 아저씨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거 하나만은 믿어줘. 서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서준이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란 씨는 67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를 키워야 했기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미란 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재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아들의 재혼 소식에 기뻤습니다. 준호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에 미란 씨와 서준이도 초대받았습니다. 미란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미란 씨는 준호의 새 신부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미란 씨는 며느리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동안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민우는 미란 씨와 서준이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서준아, 많이 컸구나. 서준이는 민우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빠, 서준이는 이제 민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민우는 서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이제 고등학생이지. 미란 씨는 민우를 보니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란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 민우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미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정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어머님 덕분에 서준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었다고. 미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이제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화나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너는 아직 젊잖아. 당연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 서준이 양육비를 더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한테 미안해서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서준이도 고등학생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대학생이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민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무책임한 것 같아서. 미란 씨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15년 동안 충분히 책임을 졌어.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 그게 맞는 거야. 서준이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 축하해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같이 살지 못해서.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민우도 결혼을 하고 준호도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과 서준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결혼식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미란 씨는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준이랑 같이요. 제 새 와이프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준이 대학 보내고 엄마도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미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 새 와이프가 괜찮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 와이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준이를 정말 예뻐해요. 미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미란 씨와 서준이는 준호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준호의 새 와이프 지혜 씨는 미란 씨와 서준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준호 형을 따랐고 지혜 누나도 좋아했습니다. 미란 씨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찬 가게도 그만두고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준호와 지혜 씨는 이듬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미란 씨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서준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민우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 씨는 거실에서 손주들을 돌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52살에 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통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서준이를 얻었고 결국에는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서준이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미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과거는 다 잊으세요.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야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날 밤, 미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2살 과부 송미란 씨의 순간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고통과 후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거쳐 결국 미란 씨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미스터리 채널에서 더 많은 막장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